심리학은 여자들이 당신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방식을 밝혀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20가지 신호.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소음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공동의 관심부터 정확한 칭찬까지 증거가 뒷받침되는 패턴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20가지 미묘한 신호를 생각 없이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요점을 놓치지 마세요. 바로 그녀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행동하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부드러운 허락서입니다. 처음이시라면 환영합니다. 남성들이 데이트를 마스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일의 전략을 공유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첫 번째 요점. 그녀는 열린 고리를 만들고 당신이 그것을 닫게 합니다. 여자가 당신의 관심을 원할 때 그녀는 의도적으로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가 끝내기를 바라는 빈틈을 남겨둡니다. 기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해. 라고 말한 후 그녀는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무리를 갈구합니다. 당신 앞에서 고리를 열고 닫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사회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수줍음이 아니라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끈으로 만드는 기억의 벌과 같습니다. 둘째, 그녀는 당신의 관심사뿐 아니라 당신의 방언에도 귀 기울입니다. 모방은 흔한 일이지만 이는 훨씬 드뭅니다. 그녀는 당신의 특이한 어법, 타이밍 또는 은유 스타일을 미묘하게 차용하지만 오직 당신 주변에서만 그렇습니다. 당신이 스파이시 테이크라고 말하면 그녀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맥락에서도 스파이시를 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중 설계, 즉 특정 청중에 맞춰 말을 다듬는 언어적 습관입니다. 핵심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감을 조각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호감도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셋째, 그녀는 당신이 말을 시작하면 말을 끊고 나중에 정확히 같은 문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눈치채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말을 티저 예고편처럼 느끼게 한 다음 다시 당신의 관심을 끌면 멈췄던 부분에서 정확히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어 라는 메시지는 두 가지 심리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당신이 이제 의도된 청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관심은 지위적 무게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의 청취자는 반복 청취가 아닌 맥락을 얻습니다. 4. 그녀는 당신과 함께 순간들을 분류하여 쉽게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그 시간 대신 그녀는 그 순간을 크루아상 강도 사건이나 목요일 전력 질주라고 부릅니다. 사건에 독특한 이름을 붙이면 전체 기억이 하나의 태그로 압축되어 더욱 끈끈해집니다. 관계과학에서 명명된 순간들은 공유되는 유물이 됩니다. 그녀는 사소한 상호작용을 내부적인 농담으로 바꾸고 이는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개인적인 지름길입니다. 더 드문 징후는 그녀가 메시지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라벨을 사용하여 우리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세 번째 지점에 관심을 조직합니다. 직접적인 추적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물을 삼각 측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같은 화면, 사진 또는 특이한 유물을 응시하게 만듭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의 논리를 설명해줘 또는 이 작은 박물관 라벨을 봐 처럼요. 공동의 관심은 유대감을 강화하는 연료입니다. 자의식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그녀가 당신의 전문성을 끌어낼 주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선택하고 당신을 설명자의 역할, 즉 아첨하고 참여도가 높은 위치에 두는지가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해 정확한 칭찬을 합니다. 질문 덕분에 회의가 더 흥미로워졌어요. 는 훌륭한 발표였어요. 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세부 사항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고 당신의 역량에 대한 존중을 전달합니다. 사회인지 연구에 따르면 전략에 대한 칭찬은 일반적인 아첨보다 친밀감을 더 크게 높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순서, 걸음걸이, 방을 차분하게 하는 방식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은 손전등처럼 당신에게 겨누어진 선택적 관심입니다. 7. 그녀는 작고 해결 가능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마음을 그녀의 마음에 끌어들입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엄선된 갈등입니다. 그 장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동의하지 않아요. 설득해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위반입니다. 공동 창작을 불러일으키는 안전한 의견 불일치입니다. 인간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공유된 모델로 전환하기 때문에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녀가 주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이를 말해줍니다. 토론할 만큼 풍부하면서도 장난기 넘칠 만큼 부드럽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띤 채 퍼즐을 건넨다면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으려는 것이지 밀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8. 그녀는 희소성을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에 배치합니다. 희소성 연극은 누군가가 인지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한된 가용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보기 드문 징후는 선택적 나태입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바쁘지만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진 작은 창문 안에서는 편리하게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학습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신경계를 훈련시켜 내가 손을 내밀면 그녀가 가능하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지만 결코 절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알아차릴 때까지 그 안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9. 그녀는 일반적인 과다 공유 대신 온화한 취약성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삶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대신 그녀는 관심만을 요구하는 작고 기묘하게 구체적인 결점을 드러냅니다.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불안해요. 또는 행운을 빌며 신발끈을 계속 다시매요. 이것이 바로 프레폴 효과를 부드럽게 활용한 것입니다. 사소한 결점은 유능함을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고 친밀감을 불러옵니다. 희소성은 그 측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취약성, 그리고 안전할 만큼 작은 취약성. 그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10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이 들어오는 길을 마주하며 집단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습니다. 흔히 하는 조언은 그녀는 더 가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 드물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주변에 있을 때 그녀는 무대 중앙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나타날 곳을 마주하며 경계선을 점유합니다. 이 경계선은 두 가지 초능력을 부여합니다. 첫 번째, 접촉과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입니다. 군중 역학에서 주변은 접근 시도가 가장 위험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애쓰지 않고도 먼저 마주치는 상대라면 그녀는 놀라운 능력으로 관심의 토폴로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남성들이 무료로 시청하지만 저희 유튜브와 페이스북 회원들은 자신감과 명확성을 높이는 개인적인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칭찬, 정체성에 대한 호감 표시,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타이밍 창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꾸준한 승리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이나 회원 탭을 통해 가입하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11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과 함께했던 스레드 중 다시 보고 싶은 스레드를 잊어버립니다. 고스팅이 아니라 의도적인 보류입니다. 이거 고정해줘. 나중에 네 의견 듣고 싶어. 또는 별 의미 없는 질문을 오랫동안 답하지 않고 남겨두어 다시 보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적 북마크, 즉 연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은 다음 마이크로 상호작용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화요일의 나를 위해 그 토론을 아껴둘게. 와 같은 장난기 넘치는 메타 코멘터리를 찾아보세요. 이는 그녀가 미래의 당신과 미래의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의 큰 성과뿐 아니라 작은 성과들을 실시간으로 증폭시켜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받은 후 축하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데모를 구해준 작은 전환점, 결정을 내리게 한 간결한 이메일, 긴장을 완화해준 한 문장을 알아차립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성인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정확한 강화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가장 먼저 축하한다면 그녀는 영향력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빈도에 맞춰 당신이 자신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번째 포인트. 그녀는 대화 중간에 질문을 재구성하여 당신의 답변 스타일을 최적화합니다. 그녀가 반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질문이 개방형일 때 답변이 더 풍부해진다면 그녀는 그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잘 해낸다면 그녀는 가장 중요한 3가지 필터를 알려주세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적 반응성이며 당신의 인지적 안정에 투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적극적인 작업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문 경우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본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관심을 원할 때 그들은 당신의 관심이 가장 잘 흐르는 방식을 존중합니다. 14번 포인트. 그녀는 최소한의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체성 제안을 합니다. 정체성 제안은 공유된 라벨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저렴한 초대장입니다. 우리 둘 다 늦게 일찍 사람 맞죠? 또는 이 팀에서 우리는 필기 담당이에요. 제안을 수락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윙크처럼 느껴지지만 서로의 유사성을 느끼게 하고 이는 매력을 증폭시킵니다. 그녀가 우연히 당신에게 맞는 작은 정체성들을 계속해서 제안한다면
그녀는 두 사람이 이미 같은 팀에 속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묘하고 끈끈하고 의도적인 것이죠. 15번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접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서를 사용합니다. 접근 불안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녀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로 위험을 낮춥니다. 혹시 그 커피숍에서 같이 시음할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위험할 정도로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또는 너드 버전을 원한다면 2분 후에 저를 훔쳐와 주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사회적 덮개, 즉 미리 승인된 구실을 제공하여 당신이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목받는 것을 신경 쓸 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주목하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16번째 포인트. 그녀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기억에 타임스탬프를 찍습니다. 재밌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하는 대신 4시 반이었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말장난에 웃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타임스탬프는 깊은 인코딩을 나타냅니다. 감정과 세부사항은 기억을 증가시키고 고해상도로 당신과 함께한 순간을 저장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비결은 그녀가 모든 것을 타임스탬프에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상호작용에만 타임스탬프를 찍습니다. 그것은 사건뿐만 아니라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헌신으로서의 주의입니다. 그녀가 더 많이 기억할수록 그녀는 더 많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17번째 포인트. 그녀는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고 삼위일체적 사회적 증거를 활용합니다. 그녀는 노골적인 검증 대신 그의 필드 해킹 비법에 대해 물어봐. 정말 똑똑해 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접근한 후 그 둘이 당신을 끌어들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3자적 행동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색함을 줄여줍니다. 친구가 대화 직후 당신에게 호감을 주는 화제를 꺼낸다면 그건 운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예 라는 대답만 반복하는 복도를 통해 그녀에게 도달하도록 관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8번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능력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자 들어올릴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2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일부러 먼저 시도해볼 실패작을 골라. 와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근력뿐 아니라 판단력을 끌어들입니다. 값비싼 신호가 중요합니다. 평가자 역할을 양보하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고 당신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드리겠습니다. 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성이 가치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녀는 당신이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처럼 느껴지도록 합니다. 19번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리듬에 맞춘 후 전략적으로 비동조화를 연습합니다. 그녀는 먼저 당신의 대화 템포, 웃음의 지연 시간 또는 문자의 리듬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순간에 짧은 침묵이나 긴 답장으로 패턴을 깨는데 이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띄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패턴 깨기는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변화는 부드러우며 게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표는 다음 박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듬 플레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신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고급 기법이며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물리적 공간이 아닌인지 경로에 나를 알아차리다 라는 인공물을 남깁니다. 그녀는 차에 스카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머릿속에 생각을 남깁니다. 한번 언급하면 잊을 수 없는 신중하게 고른 언급. 후속 질문을 하는 방식은 재즈와 같아. 절대 뻔한 뉘앙스를 찾지 못해. 그리고 갑자기 후속 질문을 할 때마다 당신은 그녀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남는 메모와 같습니다. 방을 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주의를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을 상기시키는 인지적 회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이 그녀를 알아차리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